백두대간의 중추 태백산이 품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 한반도 이남의 젖줄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근대화를 이끈 석탄의 고장이기도 하죠. 거대한 산줄기가 만든 수려한 경관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 해발 고도 900m.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에 과연 어떻게 시가지가 형성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고생대에 있습니다. 고생대는 지구의 지질시대 중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 사이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고생대에 번성했던 생물들과 당시의 자연 환경은 태백에 아주 큰 선물을 남겨놓았습니다. 5억 년의 시간을 거슬러 태백에서 발견된 고생대의 흔적을 찾아가 봅니다. 한반도 이남의 물줄기를 고생대의 지형이 설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작이 바로 검룡소입니다. 백두대간 주봉 중의 하나인 금대봉 기슭을 따라가다 보면은 태고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숲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싱그럽고 청량감을 띠는 초록의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찾는 이가 많지 않아 마치 내 집 정원을 거닐듯 여유와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길이죠. 그렇게 천천히 길을 따라 건너라면 세찬 물소리가 저만치서 들려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유유히 흘러내리며 역사의 굴곡과 민족의 애환을 지켜본 장대한 물줄기. 그 시작은 깊은 산속 울창한 숲 아래 숨어있는 자그마한 웅덩이였습니다. 민족의 젖줄,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입니다. 검룡소라는 이름은 물이 솟아나는 구울 속에 검룡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둘레는 약 20m, 깊이는 어른 허리 정도의 검룡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깊은 산속, 울창한 숲 아래에 숨어 오염되지 않고 벌레의 모습을 지닌 이 작은 웅덩이의 신비스러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석회 안반을 뚫고 올라오는 검룡수는 하루 평균 2,000톤이 넘습니다. 약 7,000명이 쓸 수 있는 양인데요. 사계절 내내 섭씨 구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주변 바위엔 한겨울에도 푸른 이끼가 자란다고 합니다. 물길 스스로가 안반을 파고 도려내며 만든 길,
그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징계와 굴곡 때문에 재밌는 전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서해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왔고 검룡소에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다 생긴 흔적이 지금의 폭포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폭포는 고생대 지질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검룡소 지역은 고생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라도 내리면 빗물이 석회암에 갈라진 틈을 파고 들어가 지하로 스며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불어난 지하수가 계곡으로 솟아올라 이렇게 맑고 차가운 용출수가 되죠. 오목한 퇴적암 틈 사이로 물이 흐르다 작은 돌이 모래와 함께 소용돌이 치면 이렇게 조그마한 포트홀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말로는 돌개구멍이라고 부릅니다. 검룡소에서 출발한 물줄기는 골지천, 조양강, 동강으로 이름을 바꾸고 양평 두물머리에서 북한강을 만나 한강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고원도시 태백은 물의 근원지를 한꺼번에 껴안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에 낙동강의 시원인 황지연못을 품고 있죠. (1989년) 광동댐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황지연못은 태백시 주민들의 상수원이었습니다. 황지라는 지명은 황동지라는 부자의 집터가 연못이 되었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훨씬 이전에는 하늘못이란 뜻으로 천황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신비하고 영험한 기운이 서린 연못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소로도 소문이 자자했다는데요. 땅속에서 용솟음치는 맑은 물은 하루 5천여 톤가량이라고 합니다. 태백시를 둘러싼 산록으로 스며들었던 물이 다시 이곳에 모여들기까지 어떤 험난한 과정을 겪었을까요? 황지연못은 이제 황지천이 되어 태백시 동점동에서 철암천과 만날 것입니다. 그 후 낙동강으로 이름을 바꾸어 남쪽으로 흘러가겠죠. 큰 강의 발원지가 두 곳이나 있는 태백은 물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두산에서부터 뻗어내린 백두대간은 태백시의 중심부에 이르러 방향을 틀면서 낙동 정맥으로 갈라집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도 3회로 물길을 가르는 분수령이 생기는데요. 태백에서 임계로 이어지는 35번 국도, 해발 935m 지점에 위치한 삼수령입니다. 정상에는
삼수정이라는 정자와 작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물방울 3개가 하늘을 향해 나란히 서 있는 탑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태백으로 떨어진 빗물은 한강 발원지 검룡소,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그리고 50천의 물이 이 삼수령을 경계로 각각 동해, 서해, 남해로 흘러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근처에서 샘이나 물길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도 사람도 그저 잠시 쉬어가기에 적당한 장소죠. 예부터 삼수령은 피제라고도 불렀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던 시절 삼척지방 백성들이 이상향으로 알려진 황지로 가기 위해 이곳을 넘었기 때문인데요. 물길이 갈라지는 곡의 삼수령이 피해오는 곡의 피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오래된 땅, 태백에 품고 있는 지질학적 특성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줄기가 뻗은 강원도 인근에는 고생대 석회암 지질 덕분에 수많은 자연 동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태백시 대덕산에 있는 용현 동굴은 해발 920m.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자연 동굴이죠. 워낙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임진왜란 때는 피난처로 이용되기도 했죠. 주굴 600m, 총 길이 1km 정도의 비교적 작은 동굴이지만 다양한 동굴 생성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장에 물방울이 고여 만들어진 빨대 모양의 종류관, 지지를 통과한 물이 끊임없이 떨어져 내립니다. 석회암에 녹아든 지하수가 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동굴 바닥에 누운 죽순처럼 돋아나는 생성물이 생깁니다. 이것을 바로 석순이라고 하죠. 동굴 속에서 흐르는 물은 끊임없이 특이한 모양의 생성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수백 년, 수천 년, 그리고 수만 년 이어지면서 동굴 내부에서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독특한 조형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약 2m의 석순이 자라는데 무려 2만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군요. 용이 되고 싶었던 이무기의 전설은 물길을 따라 이곳 용현 동굴까지 내려왔습니다. 용현이란 이름은 연못 속에 있던 용이 동굴을 따라 하늘로 승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신비로운 동굴 생성물들이 마치 용이 머물다 간 흔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 백두대간 속살에 간직된 태고의 신비를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용현 동굴입니다. 이 동굴의 최초 발견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옛날 화전을 일구던 주민들이 발견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죠. 국가 별난 때마다 피난처로 사용된 만큼 인간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습니다.
까맣게 변색된 흔적이 바로 그 증거죠. 동굴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천장이 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현 동굴은 국내 유일의 건식 동굴이기도 합니다. 다른 동굴과 견주어 쾌적한 환경 탓에 용현 동굴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동굴 내부에 아주 오랜 시간 쌓여온 듯한 돌단이 있습니다. 동굴 개발 이전 무속인들이 재래 행사를 위해 쌓았다는 돌단인데요. 자연이 만든 동굴 생성물과 묘한 대리를 이룹니다. 태백시 동점동에는 자연이 만든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산으로부터 흘러나온 거대한 물줄기가 또 하나의 산을 지나려다 그만 구멍을 내고 말았습니다. 구문소입니다. 구문은 구멍굴의 옛말로 구문소는 굴이 있는 깊은 소라는 의미인데요. 옛사람들은 이곳을 강물이 산을 뚫고 흐른다 하여 뚜루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구문소 옆에 작은 터널은 사람의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물자 수송을 위해 뚫었다는 자개문입니다. 두 성문을 비교해보면 자연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황지연못에서 솟아나온 물은 약 20km를 흘러 구문소까지 왔습니다. 그 후 석회암질의 돌산을 만나 기암귀석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물길을 만들었죠. 비가 많이 내린 여름날, 좁은 바위 사이를 터질 듯 쏟아져 내리는 하얀 포말의 물줄기는 영락없는 백룡의 힘찬 뒷모습이죠. 구문소는 약 1억 5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산을 가로지르는 강, 도강산맥, 강물이 산을 넘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태백의 구문소에서 현실로 드러납니다. 구문소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물길의 방향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황지천은 크게 휘어 흐르다가 공류의 목이 점점 좁아지자 석회암을 녹여 뚫고 이웃 지천인 철암천과 합류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제는 말라버린 거대한 옛 물길을 확인할 수 있죠.
인간의 생애로는 헤아리기도 힘든 오랜 시간 동안 강물은 석회암 암벽을 깎아 절경을 완성합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기 힘든 자연과 시간의 힘. 오히려 청룡과 백룡이 힘을 겨루다 백룡이 산에 구멍을 내어 승리했다는 구문서의 전설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구문서가 특별한 이유는 이 신비한 물길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길 주변에는 오랜 세월 형성되었다는 석회암 층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층의 단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줄무늬가 이곳에서 관찰되는 이유는 뭘까요? 층리가 형성되는 이유는 암석이 퇴적될 당시 자연 환경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퇴적암은 당시의 지면과 평평하게 층리를 이루었는데요. 구문서의 층리들은 비스듬하게 뉘어져 있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지기도 했죠. 도대체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했던 걸까요? 조금 더 자세히 층리를 들여다보면 약간의 굴곡도 보입니다. 이런 구조를 층례습곡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랜 세월 이 땅에 작용한 무수한 힘의 흔적이 이 돌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생물의 흔적도 있죠. 고생대 초기에 출현한 복종류 화석입니다. 단단한 껍질을 지닌 두 종류 화석도 눈에 띕니다. 이런 화석들은 이 지역이 고생대의 따뜻한 바다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5억 년 후 다슬기로 진화한 복종류의 후손들이 서식할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5억 년) 전 바다의 생물을 산에서 만날 수 있는 곳. 고생대 생물들의 흔적과 수억 년 동안 변해온 지질 구조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곳. 태백의 구문소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태백을 여행하면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작은 물줄기도 잠깐 스쳐갔던 지구의 힘도 그리고 생물들의 흔적이 모여 이 땅의 지질이 됩니다.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강원도는 바다 아래에 있었고 또 높은 산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고 있는 태백산맥. 그 중심에 있는 태백 곳곳에서 머나먼 세대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질학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태백시 장성동의 전기 고생대 화석 산지. 약 5억 년 전 고생대의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이곳에서 손바닥만한 고생대 화석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자물쇠가 필요한 이유는 남은 화석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이 화석 산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죠. 고생대 전기 강원도는 삼엽충들이 누비던 따뜻한 바다였습니다. 그러다 고생대 후기 높은 산이 되었죠. 이 시기에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들이 대량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지구의 힘은 이 식물들을 땅속으로 묻어버렸죠. 파묻힌 생물 중 일부는 화석이 되었습니다. 태백에서는 돌 하나도 예사로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어떤 생물의 흔적이 담겨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 지구상에 출현하여 1억 5천만 년 동안 바다 생물계를 지배한 삼엽충. 고생대의 표준 화석입니다. 그 이후 육상에 크게 번성한 양치식물 중에 하나는 높이가 수백 미터에 이르는 나무 고사리였습니다. 무성한 숲을 이루던 고사리류가 퇴적층에 매몰된 후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지면서 이렇게 화석으로 변했죠. 그렇다면 화석이 되지 못한 그 시대의 생물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태백의 산업은 고생대 생물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태백시 장성동에는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상징인 장성광업소 선탄 시설이 있습니다. 석탄 산업이 시작된 1935년부터 2000년대까지 70여 년의 태백의 탄광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이죠. 여전히 운영 중인 선탄장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구조물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태백의 석탄 산업과 나란히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하에서 채굴되어 올라오는 검은 돌.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렸고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고생대 식물들이 매몰된 후 오랜 세월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석탄이 수억 년 후에 이토록 유용하게 쓰일 줄은 그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석탄의 역사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태백에서 석탄이 처음 발견된 곳은 금천동 먹돌배기 근처입니다. 이 까만 돌이 바로 태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일제의 지질조사를 통해 고열량 석탄으로 판명되면서 1930년 석탄 채굴을 시작하는데요.
석탄 공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지하에서 캐낸 원탄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세상 밖으로 꺼내옵니다. 그 다음 원탄을 고르는 작업은 사람의 손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때 불순물이나 나무 조각을 걸러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가공된 석탄들이 전국의 연탄 공장으로 떠나 겨울이면 따뜻하게 아랫목을 데웠고요. 화력발전소로 떠나 국가 산업의 주춧돌이 되었고 결국 한강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당시 땅속에 묻힌 검은 진주는 석탄의 또 다른 이름이었죠. 태백에서는 무려 300개가 넘는 탄광이 성행했었습니다. 고생대가 남긴 유산은 결국 대한민국 근대화라는 거대한 불꽃을 피워냈죠. 하지만 석탄 산업의 호황은 그리 길게 이어가질 못했습니다. 가정용 연료가 연탄에서 석유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강원도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300개가 넘는 탄광은 5개로 줄고 무연탄 생산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많은 탄광들이 폐광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탄광촌은 점점 쇠락해 갔습니다. 결국 2014년 태백시에서는 철암천변에 남아있는 건물 11채를 보존키로 결정합니다. 하천 바닥에 목재 또는 철재로 지지대를 이용해 공간을 넓힌 건물들이 있습니다. 석탄산업 호황기,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주거 공간이 부족해지자 누군가 생각해낸 비책이었죠. 지지대 모양이 까치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까치발 건물로 불렸습니다. 이제는 흔적만 남아 추억 속에 존재하는 장소가 되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철암 탄광 역사촌은 석탄 산업으로 태백시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오래된 건물들을 보존하는 일.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한때 사람들이 뜨겁게 불태웠던 한 시절의 열정, 그 성실한 삶의 흔적들은 보존해둘 충분한 가치가 있지요. 철암 탄광 역사촌 한켠에는 당시 광부들이 일하던 모습이 사진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작업할 때 쓰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인간의 자취가 화석으로 남는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백의 지질은 물길과 화석과 자원의 형태로 고생대의 흔적들을 잘 보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땅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질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절경을 완성시켰는데요. 강원도 삼척시와 태백시 사이 경계에 놓여 있는 통리협곡에서 확인할 수 있죠. 웅장한 산세의 지층은 고생대 석회암을 시작으로 중생대 말기 여감,
신생대 초기의 화산암 등 겹겹이 쌓인 세월의 흔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통리협곡을 대표하는 미인 폭포. 높이 50m 절벽에서 힘찬 폭포수가 쏟아져 내립니다. 떨어지는 폭포수는 어느샌가 비현실적인 새파란 계곡물로 변해 있습니다. 마치 코발트색 물감에 우유를 섞은 듯한 물색이 인상적이죠. 흘러내린 계곡수는 중생대 말기에 만들어진 여감층을 따라 강으로 흘러갑니다. 통리협곡은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여감층이 강물에 침식되어 형성된 대규모 협곡입니다. 홍조빛 협곡의 절벽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증폭시킵니다. 고운 모래와 진흙이 굳어 차곡차곡 쌓였다가 오랜 세월 강물에 깎여 깊은 골짜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통리협곡을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도 부릅니다. 통리협곡이 만들어진 과정도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아주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시간의 깊이가 다른 절경, 그 중심엔 고생대가 만든 태백의 오래된 땅이 있습니다. 수억 년을 살았던 생물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남겨준 자원을 이용해 현명하게 이 시대를 열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생명의 땅, 바로 강원도 태백입니다.